언제까지 케이팝인가 뭔가에만 빠져 있을 거야? 나 좀 내버려둬. 나도 생각이 있다니까. 두 모녀의 싸움이 이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간호사 일과 광부 일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으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외화벌이를 하러 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에서는 이제 한국어만 할 줄 알아도 소득이 보장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악에 빠져 엄마 속을 엄청 썩였던 딸인데요. 이제는 엄마가 업고 다니고 싶을 만큼 이쁜 딸이 된 사연입니다. 한국어를 배운다고 10년을 속을 썩였는데 이들 모녀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같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사에서 신문 편집일을 하며 홀로 딸아이를 키워온 파나마의 평범한 엄마입니다. 동네에서는 제 이름보다 리아 엄마라는 호칭을 더 많이 듣습니다. 네, 리아는 저희 외동딸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엄마 속을 너무 썩여서 가끔은 미울 때도 있을 만큼 효녀 노릇을 못했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업고 다니고 싶을 만큼 이쁜 딸로 잘 커주었습니다. 파나마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받은 역사가 짧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야 여성 대법관이나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도 지금은 여성들이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하는데 익숙한 편입니다. 그 시절 무렵부터 외국의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쯤 되니 한국의 음악이라며 다소 낯선 음악들이 파나마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으로 딸을 통해서 한국 음악을 접해보았는데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나름 신선한 느낌의 음악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만요. 그렇게 그런 음악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리아는 한국 음악에 빠져서 공부는 하지 않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가사를 따라하며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파나마는 이제 여성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는데 저렇게 놀고 먹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끼리끼리 논다고 리아는 친구들도 꼭 자기같이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만 만나며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문화를 멀리하고 공부에 집중하라는 식의 훈육을 계속했고, 사춘기가 온 리아는 저에게 대들고 반항하며 결국 리아는 제가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할 만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리아가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방문을 잠그고 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깔깔대며 웃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상한 비디오를 본다고 생각해서 당장 방문을 따고 들어갔죠. 하지만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리아의 방에는 한국 남자 배우 사진과 한국 가수들의 사진들을 잔뜩 벽에 붙여놓고 자기들끼리 누구는 내가 찜했어 같은 그런 유치한 글귀들을 벽에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멜로드라마를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소리 지르고 야단법석을 떨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한국 문화에 빠져서 공부는 뒷전인 딸의 행동이 미웠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아의 친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벽에 붙여놓은 사진들을 다 떼어내며 모질게 굴었습니다. 리아는 울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했으나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저는 리아의 그런 태도에 더 화가 나 모든 사진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련된 모든 물건들도 가지고 나와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렇게 며칠간 저와 리아는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를 잡고 저녁 식사를 하며 진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고 리아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엄마의 행동에 더 반항적으로 표출했던 경향도 있었더군요. 돌이켜보면 이제 파나마에서도 여자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이 시기를 놓치기 싫은 마음에 딸을 너무 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행동들을 다시 뒤돌아봤습니다. 서로 그 중간을 찾아가자고 타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리아는 어느 정도 공부에 집중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국 문화에 깊게 빠져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더 건드렸다가는 반항심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줄이고 공부에 집중하더군요. 그래서 딸아이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리아가 대학에 진학할 2016년은 파나마도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어가는 고성장 시기였고 그 붐에 맞춰 괜찮은 학교에 무난한 전공만 선택해도 파나마에서는 나름 괜찮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진로를 고민하던 어느 날 자기 멋대로 한국어 강의가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심리학 계열의 전공을 선택해서 지원했습니다. 한국어 강의가 있는 학교는 리아에게는 낮은 수준의 학교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줄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배신감을 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여성으로서 파나마에서 그 모든 힘든 것을 이겨내고 신문사에서 편집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딸이 아니었으면 절대 참지 않았을 일들도 꼭 참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저를 지탱할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아는 저에게 왜 여기를 선택했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와 대화를 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응원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망감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은 대학 졸업 후 한국어 강사로 어느 학원에 취업했습니다. 딸은 이 학원이 규모가 꽤 크고 아직은 연봉이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딸이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실력 있는 일부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보잘것없는 대우를 받는 것을 알고 있기에 딸에게 연봉을 물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언제부턴가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더니 파나마에도 그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장르의 K-팝을 듣고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파나마에서 개봉하면서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점점 신문 기사에도 한국과 관련된 기사들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한국에 대한 기사들이 검토를 위해 저에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종류의 기사를 접해볼 때도 그냥 일로만 생각하고 기사의 내용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얼만큼 이쁘게 배치하냐는 시각 디자인 개념의 편집을 해왔기 때문에 기사의 길이나 모양만 신경을 썼지 내용은 잘 살펴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어 학원의 강사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딸이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살펴보다가 정말 깜짝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늘어난 수강생 대비 한국어의 유창한 강사가 매우 적어서 일단 취직만 되면 월급이 미국 달러로 3,000불부터 시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다만 한국어가 매우 배우기 어렵고 유창해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함부로 도전할 수는 없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기사를 살펴보았고 급기야 기사를 작성한 취재기자를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대학 교수의 월급이 3,000달러에서 5,000달러인데 한국어 강사를 한다고 3,000달러를 준다고. 취재기자는 그건 최소한의 금액이고 실제 잘 나가는 강사들은 10,000달러를 받는 사람도 꽤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요즘 한국어 강사들이 연봉이 괜찮다던데 혹시 얼마나 받아? 리아는 그동안 몇 번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관심을 보이냐며 재미있어 하더군요. 매우 당당해하는 딸의 표정을 읽고 그럼 혹시 월급 3,000달러 넘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리아는 깔깔 웃으며 아마 그거의 2배는 더 될걸? 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깍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엄마한테 얘기해주지 않은 거냐고 말하며 제가 웃음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딸은 엄마 속물 같다며 징그럽다고 말을 하지만 제 눈에는 딸이 너무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속물이 맞냐고요? 맞다면 어쩌겠나요? 속 썩이던 딸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꿋꿋이게 걸어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데요. 안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옆집부터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만 모르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야 알았기 때문에 기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는데요. 저는 제 딸 자랑을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느라 동네 사람들은 이름 대신에 저를 리아 엄마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들은 다 보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을 애써 외면했는데 이제는 제가 중독에 빠졌습니다. 리아가 저보고 적당히 좀 하라며 오히려 딸에게 혼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열풍이 저희 집에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저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